생활정보 973 오늘은 탈모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피 건강, 탈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샵 097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0973번으로 보내주시면 전문의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나용필 모 피부과 나용필 원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이게 뭐 늘 그렇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계절이 아니더라도 좀 평상시에도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연령대도 또 낮아지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만큼 관심도도 올라가고 있고요. 네네. 우리 머리카락은 이제 두피에 자라는 이제 섬유성 단백질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추위나 더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현재는 이제 미용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풍성한 모발은 젊음의 상징이고요. 아름다움의 상징이지요. 이 젊음을 상징하는 모발이 줄어드는 탈모 환자분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는 것은 행복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탈모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빠지거나 뭔가 좀 비어 보인다 이럴 때는 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네, 미국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탈모가 있는 환자분들의 93% 정도에서 장래에 탈모가 계속 진행할 것을 걱정하셨고요. 88% 정도에서는 왠지 모를 좌절감이라 무기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탈모 환자분들의 78% 정도에서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부끄러운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70% 정도는 자기 나이에 비해서 좀 더 나이 들어 보인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듯 탈모 환자분들은 왠지 모를 자신감의 감소나 무기력감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장애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는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진 않지만 심리적인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로 인해 사회생활의 위축이나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탈모 때문에 이제 고민이신 분들이 우리 원장님을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분들께서도 좀 불편함을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지 좀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네. 탈모로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나 불편감을 호소하시는데요.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대학생이나 20대 초중고 환자분들은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취업이라든지 이성교제, 결혼 등 중요한 문제에서 탈모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국내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탈모가 있는 남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98% 여성에서 탈모가 있는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느꼈고요. 78% 여성분들은 남자친구나 남편이 탈모가 있으면 매력이 반감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89% 여성에서 소개팅이나 선자리에서 탈모 남성을 꺼린다고 이야기했고요. 61% 여성에서 남자친구가 탈모가 있으면 결혼을 꺼려질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듯 탈모는 이성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탈모가 있으면 나이 들어 보이고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처럼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 증상이 있으면 초기부터 잘 관리를 하시는 것이 탈모로 인한 사회생활의 장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이건 또한 여론조사에서 뭐 그 발표한 내용일 뿐이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게 또 수치로 나오다 보면 이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탈모는 좀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봐야겠죠? 네, 탈모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전적인 소인, 또 호르몬의 영향, 또 신체적, 심리적인 스트레스, 영양의 불균형, 또 내과적인 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유전적인 소인에 의한 경우인데요.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에서 사춘기에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머리카락이 점차 가늘어지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머리카락이 처지고 힘이 없는 느낌으로 시작이 돼서 머리카락이 더 가늘어지면 두피가 비쳐 보여서 정수리 부분이 휑해진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남성분들은 이마가 M자 형태로 넓어진 경우가 흔해서 이렇게 이마가 넓어지기 시작하면
가능하면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탈모 치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남성분들의 경우 탈모의 진행을 예방하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하루에 하나씩 복용하시게 됩니다. 약을 복용하시는 동안 90% 이상 환자에서 탈모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고요. 정수리 부분의 모발이 가늘어진 증상은 약 66% 환자에서 또 다소간의 개선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만으로 호전되는 정도는 한계가 있어서 탈모 증상이 있다면 가능하면 초기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탈모 유무를 체크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약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이렇게도 치료를 하면 좋기는 한데 그 탈모약의 부작용을 좀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100% 안전한 약은 없습니다만은 탈모약은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약에 속합니다. 남성 호르몬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탈모 유발 물질의 생성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해서 많이 염려하시는 남성 기능의 저하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40대 이후 환자에서 1에서 2% 정도 성욕 감퇴 등을 호소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심리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므로 약을 드시다 보면 그 부작용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약으로 인한 불편감이 크시다면 약 복용을 중단하시면 그 부작용도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탈모약의 가장 큰 부작용은 임산부가 직접 약을 복용하셨을 때 태아의 성기 발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임산부들은 남성분들이 드시는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절대 금기입니다. 이게 그 탈모약은 만져서도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임산부들은. 이것도 사실입니까? 네, 탈모약은 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산부가 직접 만지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이 부서졌을 때 그 표면을 만지시면 약 성분이 피부로도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산부들은 남성분들이 드신 탈모약을 만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탈모가 또 많이 진행이 됐을 땐 아무래도 이제 약으로만은 좀 치료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어떤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한 중기 이후에는 약 복용만으로 치료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바르는 발모제를 병행하시거나 다양한 주사 치료, 성장인자 치료, PRP 치료 등 병행해서 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모가 많이 진행해서 머리카락이 솜털처럼 변한 경우는 이런 약물 치료만으로 호전될 수 있는 효과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자가 모발이식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가 모발이식 수술은 보통 탈모가 진행하지 않은 본인의 뒷머리카락에 모근을 옮겨 심어주는 수술 방법인데요. 모근을 이식함으로 머리카락이 없던 부분에서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게 되고 뒷머리카락처럼 나중에도 탈모가 잘 진행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분들이 M자 형태로 이마가 넓어지면 나이가 들어 보이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게 되는데 이때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럽고 스타일링하기 좋은 이마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정말 뭐 많은 분들이 탈모 치료에 관심이 많으세요. 특히나 뭐 젊은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 나름대로 그리고 중년 이후에도 당연히 또 관심이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로 나이가 드신 50대 이후 남성분들도 탈모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뿐만 아니라 중년 이후에 연세가 있으신 남성분들에서도 탈모를 예방하는 약이 효과가 좋고요. 안전성도 좋은 편입니다. 과거에는 젊은 남성분들만 약을 복용하시도록 권해드렸지만 요즘에는 중년 이후의 남성분들도 많은 분들에서 탈모약을 복용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나이가 드실수록 탈모가 진행하셔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모발 이식 수술도 중년 이후의 남성분들이 많이 받으시는 편입니다. 네. 실제로 저희 청취자 한 분도 그 유정 때문에 좀 탈모가 심했었는데 6,000모 심으셨다고요. 이제 20일 되셨다네요. 네네네. 그럼 보통 이렇게 모발 이식을 한 이후에는 좀 관리할 때 이것만큼은 좀 주의해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한 22일 정도 되셨으면 어느 정도 이제 모근은 생착이 되셨을 것 같긴 하고요. 좀 편하게 뭐 운동이나 샴푸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우리가 이제 암흑기라 그래서 머리가 한번 빠지는 기간이 있는데 한 3, 4개월 정도는 그 기존 모발이 빠지고 새로 나는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여유를 갖고 좀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암흑기에 좀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이때 빠졌다고 그게 다가 아니니까 네네.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환절기에도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기온차가 심하면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평소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서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제 꽃가루나 황사 등 미세먼지들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들뿐만 아니라 또 두피에 자극이 돼서 탈모가 촉진될 수 있게 되는데요.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외출 후에는 청결하게 두피를 샴푸하시는 것이 미세먼지로 인한 두피 트러블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요즘에 미세먼지 황사 한창 이제 또 그 뉴스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다 보니 외출 후에 댁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머리 깨끗하게 청결하게 잘 씻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바짝 잘 말려야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러분과 함께 탈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973 나용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튜디오 973 윤지현과 함께하고 계세요. 2024년 5월 전 세계가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기술자님은